네, 마음의 소리, 신과 함께 같은 이 웹툰 명작들부터 침착맨, 기안84 같은 스타 작가까지 배출한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코스피, 코스닥 같은 우리 증시가 아니라요, 이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네이버 웹툰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출신의 CFO를 영입하면서 이 증시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상장 후 몸값은 4조 원에서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선 이른바 네이버 웹툰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자, 네이버 웹툰이 미국 시장을 겨냥한 이유 무엇일지, 또 관련주들의 실체는 어떤지 제가 취재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네이버 웹툰의 이 나스닥 상장 작업 차근차근 좀 준비가 되어 가는 게 느껴집니다. 정말 예상대로 다음 달에 상장을 할 것이냐, 그 기대감이 지금 웹툰 관련주들 뜨겁게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나스닥에 가는 것이냐? 어째서입니까? 일단 첫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일단 하반기 정도는 예상이 되는데 다음 달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일단 답변을 들었고요. 네. 그럼 일단 미국 증시에 왜 상장하느냐, 제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일단 네이버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 웹툰이잖아요. 근데 이게 웹툰이 아니라 뭐 최근에 애니메이션도 있고 더 A쇼 같은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이런 식으로 콘텐츠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지금 웹툰이 아니라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 도약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리우드 진출이라든지 이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서 이 미국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두 번째가 미국 시장에서 이 네이버 웹툰이 나름 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일본, 우리나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웹툰 시장인데, 지금 2021년에 이미 6,800만 달러 정도 매출 기록했고요. 지금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다는 게 그렇게 뜬금없는 상장은 아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고, 마지막은 아무래도 일단 국내 시장보다는 이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는 게 자금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용이하다 보니까 이 점도 분명 고려됐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웹툰 제작사들이 지금 주가가 덩달아 오르던데 말이죠. 웹툰 플랫폼이 잘 나가면 웹툰 제작사들한테도 좋은 것이냐, 실제 좀 관련성을 파악해 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인 관련주로 그래서 뭐 와이랩이나 미스터블루 같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와이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장되어 있는 CP사, 그리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들 중에선 이 네이버 웹툰향 매출이 가장 큰 회사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요, 매출의 절반 이상이 지금 네이버 웹툰에서 나왔고, 올해 1분기에도 거의 34%가 네이버 웹툰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럼 네이버 웹툰에서 매출을 어떻게, 수익을 어떻게 분배하냐 하면은, 지금 이 네이버 웹툰에서 그냥 보는 건 무료인데 일단 미리 보기를 하려면 240원을 내야 됩니다. 이거를 근데 작가 7, 네이버 웹툰 3으로 나눈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물론 작품마다 다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작가가 7을 가져가면은 와이랩 입장에서는 하나에 240원이니까 편당 한 170원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셈이고요. 지금 일단 와이랩에서 현재 연재 중인 작품 수가 한 22개 정도 되니까 이 매출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네이버 웹툰이 미국 시장에 상장하고 이용자가 늘어나면 역시 매출이 같이 늘어나는 구조다. 그래서 수혜주라고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MBT를 가져왔는데, 예. MBT 같은 경우에는 이 웹툰 회사가 아니라 광고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웹툰 앱을 켜면은 저렇게 왼쪽 위에 쿠키 모양이 있거든요. 저걸 클릭하면은 오른쪽에 저렇게 광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 광고에 떨어지는 수수료가 한 15% 되는데 이걸 MBT가 가져가는 구조고요. 이게 전체 매출의 한 33%가 지금 작년에 MBT도 네이버 웹툰에서 나왔다. 그렇다 보니까 역시 상장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겁니다. 웹툰 플랫폼이 성장하면 이런 뭐 제작사라든지 관계사들이 대부분 매출이 올라가는 건 맞다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돈을 실제로 이런 업체들이 벌고 있습니까? 당장 사실 실적이 일단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건 약간 조금 부진한 측면이긴 하거든요. 네. 자, 일단 와이랩부터 한번 살펴보면 지금 바로 표가 나오는데 매출은 늘었는데 보시면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적자폭이 늘어난 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줄었냐 한번 살펴봤더니, 여기서 영상 제작을요, 지금 제작비가 1분기에만 26억을 썼습니다. 이게 작년 전체 쓴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썼냐 하면은 최근에 뭐 스터디 그룹이라고 해서 여기가 웹툰 IP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영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힘을 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분 구조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게 와이랩 같은 경우에 일단 두 번째로 네이버 웹툰이랑 지금 CJ ENM이 같이 있습니다. 네. CJ ENM 같은 경우에 플랫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티빙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 지금 티빙을 통해서 지금 이 스터디 그룹이 드라마를 방영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적자인데 이 드라마 수익이라든지 향후에 작품 수가 늘어나면 올해 흑자 전환 가능할 것이다라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다음엔 MBT인데요. MBT 역시 조금 실적이 아쉽긴 합니다.
MBT를 보면은 사실 네이버 웹툰을 제외하면은 저희 금융 N사 네이버 페이고요. 금융 T사는 토스인데 되게 고객사들이 많긴 합니다. 빅테크들로요. 근데 여전히 지금 매출은 부진하다는 게 아쉬운 점이거든요. 살펴보면 올해 1분기 매출 보시면 전년비 대비해서 조금 줄었고요. 영업이익 역시 지금 적자폭을 조금 키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자폭이 늘어났냐 하고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지급 수수료율이 최대 85%까지인데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 조금은 지금 실적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약간 상황이 다르네요, 두 회사가.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4월에 배민을 새로 고객사로 들였거든요. 4월이니까 아직 1분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2분기에는 얼마나 지금 실적이 반영될지 이 부분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지금 네이버 웹툰하고 이런 웹툰 관련 기업들 관련성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실적을 보면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이 상장을 전후해서 이런 것들에 좀 투자를 하는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일정 매매라고 하죠. 상장일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라면은 그 상장일을 앞두고서 보통 시장에서 그런 모멘텀을 기대를 하면서 이제 모아가는 그런 수급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번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정확한 상장일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뉴스가 나올 때 잠깐 주가가 들썩이고 다시금 뉴스가 잠잠해지면 주가 내려오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이제 반복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직까지 이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영업이익을 이제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장일까지 뭐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라 보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단기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웹툰 산업이라는 게 한국, 일본하고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아직 그렇게 대중화된 산업은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매니악한 소수가 즐기는 산업이라고 그러던데 앞으로 이 성장성을 있다고 보십니까? 기대를 하십니까? 어떻게 네,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그 넷플릭스를 작년 말부터 올해 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탑 10에 하나 둘씩 애니메이션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숨겨졌었던 혹은 과거에 성공했었던 그런 웹툰이나 단행본들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그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이제 뿌려봤더니 다시금 그것이 유행이 되면서 선순환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결국 이것이 이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역시 이것을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네이버 웹툰이 마케팅비를 확 줄였습니다. 근데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거래액이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알아서 시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결국 이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을 올해 상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웹툰이라고 하는 어떤 자체가 원소스 멀티 유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IP를 가지고서 굿즈도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어떤 상당히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네이버 웹툰의 미국 진출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 네이버 주가에는 뭐 영향이 없느냐 이 부분 많이 우려들을 하는데 전문가분들 악영향 없을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일단 뭐 국내 상장을 한다라면은 중복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을 텐데요. 국내 상장이 아니라 나스닥을 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어떻게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네이버 웹툰이 이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만큼 제가 네이버 웹툰의 빙의에서 조금 포부를 드러내 보려고 합니다. 마블 나와, 디즈니 나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